지금도 민우 형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갈아입지 않는 팬티를 그대로 입은 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영상의 이야기 주인공 다니엘을 제가 만난 게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기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듬성듬성 좀 한산했던 객장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때 파라다이스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남자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옆에 남자분이 구슬 8개를 잡았어요. 그때 19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 한 1,900만 원 맞은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더라고요. 초보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러더니 그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형이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달려와서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둘이 막 껴안고 막 얼싸안고 좋아하면서 정말 뭐 누가 보면 1억짜리 2억짜리 잡은 것처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조금 생경스럽게 보여졌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그리고 40대 초반의 남자,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190만 원짜리 구슬 8개 당첨된 거 재팟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둘이 껴안고 얼싸안고 심지어 볼에다 막 뽀뽀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통 남자분들이 그렇게 막 껴안고 뽀뽀하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 광경이 정말 좀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인가 2달 후에 블랙잭 테이블에서 또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다니엘과 그 형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블랙잭 10다이였는데 다니엘은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슬 8개 잡은 그분 맞죠? 하면서 제가 아는 척을 했고, 그분도 저를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잡았었죠 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게임을 했는데, 나중에 그 형이란 분이 이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 형이란 분은 30다이 테이블에서 게임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려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엘한테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30다이 테이블에서 잃고 돈을 빌리러 왔는지 아무튼 돈을 가지고 가면서 너도 잘해라 이겨라 라고 하면서 어깨를 만지고 등을 토닥거려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이런 스킨십은 제 눈에 사실 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직장 동료나 형제는 아닐 것 같다. 어쩌면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일지도 모른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러냐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또 나중에 한 달인가 2달인가 후에 파라다이스 슬롯머신에서 또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블랙잭 10다이에서 게임을 하고 파라다이스 슬롯을 좋아하고 저랑 게임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2번, 3번 보게 되니 다니엘도 저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카지노 얘기, 뭐 블랙잭 얘기, 파라다이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차에 있던 저의 그 에세이 책을 한 권 가져와서 다니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다니엘만의 카지노 스토리를 그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서 음성은 변조하였음을 밝힙니다. 담배 피면서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 누나랑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이야. 민우 형을 제가 처음 만난 거는 데이바에서 만났어요.
이태원 게이바에서 게이들만 이렇게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고 또 웹사이트도 따로 있는데 오픈번개가 있었어요, 이태원에서. 근데 저는 민우 형을 보고 딱 반했어. 내 스타일이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핸섬하고 스마트한 잘생긴 남자, 따뜻하고 친절해 보이는 분위기가 너무 느낌이 좋았어. 둘이 사귀게 됐어요. 그때 민우 형은 35살, 나는 25살, 10살 차이. 그런데 게이 커플은 10살 차이는 뭐 흔해요. 나중에 형이 결혼을 한다는 거야. 깜짝 놀랬지. 장남이고 외아들이고 결혼을 해야 된대. 부모님 때문에. 자기는 이제 커밍아웃 하지 않는 사람이라 결혼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멀지 않아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는 갖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1년 지나지 않아서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달리 결혼 생활에 만족해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도 가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면서는 거의 만나질 못했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나를 피했고 멀리했고, 이제는 뭐 문자나 뭐 톡에 겨우 답장하는 정도?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고 다시 뺏고 싶었어. 한 번 게이는 영원한 게이거든. 결혼을 해도 그 정체성이나 취향은 쉽게 변하지 않아. 내가 그때 홀덤을 가끔씩 친구들하고 재미삼아 했는데 어느 해 내 생일날 형한테 얘기를 했지. 오늘 내 생일이고 너무 우울하고 나랑 1박 2일 여행 가면 안 돼? 생일 선물로 그거 해주면 안 돼? 형도 나한테 많이 미안했는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민우 형을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게 해야겠다. 나만 보게 하고 싶다. 이런 복수심과 집착이 있었어. 솔직하게. 어디선가 정말 복수를 하려면 도박에 빠지게 해라. 한번 도박에 빠지면 스스로 파멸해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손 안 대고 복수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본 거야.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못된 생각인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 형을 도박에 빠지게 해서 정말로 이혼하고 오갈 데 없어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나만 바라보게, 나한테 의지하게 하면서 곁에 두고 싶었던 거야. 그때는 정말 그랬어. 여행을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정선에 가고 싶다. 일부러 그 강원랜드 카지노 쪽으로 여행을 잡았어. 호텔 예약도 하고 카지노 게임도 하고. 생각보다 형이 카지노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중에 형이 알아서 또 가자. 다니엘 또 가자. 또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 형은 블랙잭을 굉장히 좋아했고 바카라는 뭐 가끔씩 하고, 나는 슬롯을 좋아하고 블랙잭도 같이 하고 1년 만에 한 2억 정도 잃었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잃은 거야. 근데 카지노에 그렇게 자주 가면 어떻게 되겠어? 외박을 자주 하게 되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카지노에 있다 보니까 가정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되잖아. 민우 형의 와이프도 직장생활 하고 있었고 민우 형도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 능력 있는 형이었거든. 그런데도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감당하기 힘든 거야. 밑 빠진 독에 계속 돈이 여유가 있어도 1년 다니다 보니까 그 돈들이 한 2억, 3억 잃었나? 그랬을 거야. 그렇게 형은 돈을 많이 잃고 가정도 소홀하고 점점 뭐 생활이 초췌해지고 그랬지만 나는 사실 형이 옆에 있다는 것으로 좋았어. 왜냐면 카지노는 항상 나랑 같이 갔었거든. 그리고 민우 형의 와이프한테도 알리바이 되기 좋잖아. 이제 민우 형의 와이프는 나랑은 이제 친한 형 동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사업에 사이드 잡을 하는데 나랑 하고 있다. 그래서 밖에 출장도 많고 미팅도 많다. 이러면서 와이프한테는 핑계를 댔었거든. 나는 돈을 잃어도 민우 형하고 같이 카지노에 갈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았어. 카지노를 핑계로 계속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정말 뜨거운 밤도 보냈고 나는 뭐 솔직히 게임하는 것보다 민우 형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뭐 섹스하고 이런 게 좋았는데 민우 형은 사실은 게임을 더 좋아했어. 강원랜드만 간 건 아니지. 마카오도 가고 마닐라도 가고 회에도 자주 다녔어. 그러니까 회에 가서 더 크게 게임하고 더 많이 잃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우 형과 같이 있을 수 있고 민우 형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큰 행복이었으니까. 그러다가 한 2년 전인가 와이프가 알게 됐어. 처음에는 도박을 의심했었다고 해. 왜냐면 돈이 자꾸 비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비니까, 뭐 그냥 200만 원 비는 게 아니고 뭐 몇 억씩이 비니까 와이프가 의심을 했다고 해. 그러다가 폰에서 몰래 보게 됐는지 이제 카지노 도박뿐만 아니고 민우 형이 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됐어. 뭐 결국은 이혼했어. 나는 민우 형한테는 말은 못했지만 그렇게 되길 바랬기 때문에, 민우 형이 이혼하길 바랬기 때문에 솔직히 좋았어. 민우 형이 이혼하고 혼자가 되고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그 형이 결혼하기 이전에 우리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게 민우 형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도박에 더 빠져든 거야. 민우 형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거든. 집에서도 돈을 많이 갖다 쓰고 뭐 누나들한테도 많이 빌린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잃고 또 혼자 간 적도 있고. 이혼하기 전에는 카지노 가게 되면 나한테 얘기하고 나랑 같이 갔었는데 이혼을 하면서부터는 뭐 심지어 일주일 내내 카지노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던 적도 있더라고. 이 형이 그렇게 더 심하게 도박에 빠져들면서 성욕도 없어지는 거야. 이제 잠자리를 안 하려고 해.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나눴던 그 다정함이나 따뜻함 이게 없어지더라고. 이 형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훈남인데 외모도 점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잘 안 씻고 게임하느라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뭐 한두 시간 쪽잠 자고 다시 일어나서 게임하러 내려가고. 이 형이 이혼을 하게 되면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예전에 그 뜨거웠던 우리 관계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 짧은 2, 3년 동안에. 내가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잘못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민우 형이 그런 말을 했어. 나보다 도박이 더 좋다고. 게임하는 게 더 즐겁고 재밌다고. 나 그때 정말 엉엉 울었어. 내가 던진 부메랑이 다시 내 심장과 가슴에 확 비수처럼 박힌 기분. 지금도 민우 형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갈아입지 않는 팬티를 그대로 입은 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어떻게 해야 돼?